동의보감에 나오는 밤에 하면 안 되는 행동. 허준이 가장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경고한 시간. 사람들은 보통 낮에 무엇을 해야 건강해지는지를 묻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느냐를 묻죠. 하지만 허준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쉽게 병이 드는가?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밤이다. 동의보감에는 밤에 반드시 해야 할 것보다 밤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허준은 밤이라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밤에 하면 수명을 깎는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왜 밤에 더 쉽게 무너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허준은 밤을 회복의 문이라 불렀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의미의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밤은 낮에 쓰인 기운이 다시 돌아오는 때다. 이 말은 밤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허준에게 밤은 회복이 시작되는 문, 다시 말해 몸이 스스로 고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 시간을 너무 쉽게 망친다는 데 있습니다. 밤에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행동, 깨어있으려 애쓰는 것. 현대인은 밤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보고 자자. 오늘만 버티면 된다. 피곤하면 주말에 몰아서 쉬면 되지. 하지만 허준은 이런 태도를 가장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취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밤에 억지로 깨어있으면 기는 갈 곳을 잃고 안으로 쌓여 병이 된다. 왜 억지로 깨어있음이 문제인가? 허준의 관점에서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기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기운은 바깥으로 향합니다.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버티느라 모든 기운이 밖으로 쓰입니다. 밤이 되면 그 기운은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손상된 곳을 고치고 지친 장기를 쉬게 하고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억지로 깨어 있으면 이 흐름이 끊깁니다. 허준이 말한 기가 기를 잃는 상태. 허준은 밤샘이나 늦은 취침을 단순한 피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는 쉬고 싶은데 사람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 이때 기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울체의 시작입니다. 울체는 당장 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신호로 시작합니다. 자도 개운하지 않다. 밤에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허준은 이 상태를 병의 전 단계로 보았습니다. 중년 이후 왜 더 위험한가? 젊을 때는 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밤을 새워도 어느 정도는 회복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허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는 쉽게 모이지 않고 쉽게 흩어진다. 즉, 밤에 회복하지 못한 기운은 다음 날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회복이 너무 느리다. 허준은 이 말을 가장 위험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밤에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행동, 밤에 음식을 넣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고픈데 어떻게 자요? 야식 조금은 괜찮겠지. 하지만 동의보감에서 밤의 음식은 낮의 음식과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허준은 밤에 먹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쉬어야 할 장기를 다시 깨우는 일. 밤의 위장은 낮과 다르다. 동의보감에서 위장은 부엌으로 비유됩니다. 낮에는 불을 떼고 재료를 넣고 열심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부엌도 불을 꺼야 합니다. 그런데 밤에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은 다시 일해야 하고 장은 쉬지 못하고 기운은 소화로 새어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회복에 쓰여야 할 기운이 전부 소화에 사용됩니다. 허준이 말한 밤에 쌓이는 탁기, 밤에 먹은 음식은 나처럼 처리되지 않습니다. 허준은 이를 탁기라고 불렀습니다. 탁기는 몸에 남아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먹은 다음 날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몸이 무겁다, 머리가 맑지 않다, 얼굴이 붓는다, 입이 텁텁하다. 허준은 이것을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탁기가 쌓이면 병은 늦게 오고 오래간다. 밤에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행동, 밤에 감정을 풀어놓는 것. 이 부분은 동의보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허준은 감정을 단순한 마음 문제가 아니라 기의 움직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의 감정을 특히 경계했습니다. 밤의 감정이 더 위험한 이유, 낮에는 기운이 밖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생겨도 어느 정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기는 안으로 모입니다. 이때 분노, 걱정, 후회,
불안 같은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남습니다. 허준은 이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밤의 감정은 장을 상하게 한다. 밤의 생각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 밤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일들이 떠오른다. 말하지 못한 말이 생각난다. 걱정이 꼬리를 문다. 허준은 이 현상을 성격 탓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의 감정을 붙잡는 행위를 자기 몸을 붙잡고 흔드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허준의 조언,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밤에는 판단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며 되새기지 말라. 왜냐하면 밤의 생각은 대부분 몸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몸을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허준이 말한 밤의 원칙, 허준은 밤을 위한 특별한 비법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원칙을 남겼습니다. 밤에는 줄일 것, 밤에는 멈출 것, 밤에는 내려놓을 것. 이 원칙이 지켜질 때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마무리로 사람들은 병이 생기면 낮에 문제를 찾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안 했는지. 하지만 허준은 밤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밤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조금 일찍 멈추는 것, 그것이 동의보감이 전하는 가장 오래된 처방입니다. 동의보감 인생 처방이었습니다.